옛날 학자들은 태양을 땅에서 들어 하늘로 올려놓은 뜨겁고 큰 바위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의 우리는 그 생각이 틀렸고 태양의 표면은 딱딱하지 않다는 건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태양 내부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평소와 같은 사고 실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감상해주세요. 더위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함께 가보시겠어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태양에 관한 지식. 사고 실험에 나서기 전에 우선 태양에 대해 현대 과학에서 알려진 것들에 대해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일단 태양은 스펙트럼 분류로는 G2V형의 황색 외성입니다. 약 45억 년 전에 태어난 항성으로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만큼 앞으로도 한동안 유지될 예정인데요. 그 후 태양은 팽창하여 적색 거성이 되고 이윽고 외층의 모든 것을 방출합니다. 그 후에 백색 외성이 남습니다. 우주가 열적 죽음 상태를 맞이할 때까지. 하지만 인류는 그것을 볼 수 없어요. 지구가 태양보다도 먼저 타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하계 항성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어둡고 작은 적색 외성과 비교하면 태양은 덥고 밝은 큰 항성입니다. 적도의 반지름은 69만 5천 km나 돼요. 조금 더 구체적인 비율을 들어보자면 보잉 7770 여객기가 최고 속도로 날아가도 적도를 한 바퀴 돌려면 60일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또한 태양계의 물질을 모두 합친 질량의 99% 이상을 태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의 33만 3천 배, 목성의 1000배에 해당하는 무게입니다. 중력의 크기도 상당한데 광구상의 중력 가속도는 약 274m/s²이며 이는 지구의 약 28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탈 배에는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반중력 장치가 필요할 겁니다. 이런 것들과는 반대로 태양의 밀도는 그다지 높지 않으며 물질의 대부분은 물의 약 1.5배 정도의 농도를 갖고 있습니다. 유럽의 걸쭉한 음료인 키셀과 비슷한 점도예요. 태양의 평균 밀도는 미터당 1.408g. 참고로 지구의 평균 밀도는 1세제곱cm당 5.514g입니다. 태양의 73.46%는 수소, 24.85%는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량에 산소, 철, 마그네슘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태양이 나이를 먹음에 따라 수소는 감소하고 헬륨의 양이 늘어납니다. 태양 여행 대기편. 사전 설명이 끝났으니 바로 비행으로 가보겠습니다. 로켓이 다가갈수록 태양은 점점 크게 보일 겁니다. 수성 정도의 위치라면 태양은 지구의 2.5배가 넘는 크기가 되고요. 이윽고 하얗게 타오르는 구체는 시야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커지며 대기층이나 광구에 있는 태양 홍염의 흑점 등을 또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화려한 광경을 맨눈으로 감상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아요. 천문학자들이 망원경으로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은 인생에 2번뿐이며 첫 번째는 오른쪽 눈, 두 번째는 왼쪽 눈이라는 웃지 못할 농담도 있으니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역시 태양에서 충분히 떨어진 지구상에서의 일이고요. 태양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눈을 뜨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황색 외성으로 꼽히는 태양의 진짜 색깔을 알고 계신가요? 옛날에는 태양의 기호에 금을 나타내는 연금술 기호를 사용했으며 대체적으로 주황색으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흰색이에요. 태양이 노란색이나 주황색으로 보이는 것은 지구 대기의 특성 때문입니다. 태양에 가까워지면 우리는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태양풍이라고 하는 코로나에서 방출되는 이온화된 입자의 흐름입니다. 태양풍은 태양계 전역에 걸쳐 불고 있지만 태양 부근에서 가장 강해지고요. 방어를 제대로 갖춘 로켓이 아니라면 그 운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장애가 발생하며 제어 불능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 태양풍을 무사히 지났다면 태양 대기층의 가장 바깥쪽 부분, 코로나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100만 도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온이지만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곳의 대기는 지구의 대기 밀도가 훨씬 높게 느껴질 정도로 극히 희박합니다. 코로나에서는 놀라운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로 태양 홍염을 들 수 있는데, 태양 홍염이란 주위에 코로나보다 저온 고밀도로 물질이 모여있는 곳을 말합니다. 물질은 광구나 채층에서 코로나층으로 올라가며 태양의 강력한 자기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양 홍염은 아치, 구름, 고리, 수목 등 실로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태양 물질을 분출하는 속도는 초속 1000km나 되는데요. 그러니 이런 폭풍은 안전하게 피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 채층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고성능의 열 보호막이 필요해요. 채층의 온도는 코로나보다는 낮지만 물질 밀도는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채층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뜨거운 가스로 만들어진 기둥 같은 모양의 스피큘이 기세 좋게 타오르고 있는데요. 망원경으로 보면 반짝이며 타오르는 풀 같은 모습이에요. 가는 섬유 모양의 불꽃이 수평선상을 끊임없이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채층의 두께는 3000에서 5000km 정도예요. 기적적으로 채층을 통과한다면 광구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태양 대기층의 맨 아래층이며 우리가 평소에 보고 있는 가시광선이 이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광구의 온도는 비교적 낮은 4500도에서 6000도 정도입니다. 두께는 그리 두껍지 않으며 500km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수백 킬로미터가 로켓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죠. 광구의 활동 역시 매우 활발하여 항상 끓어오르면서 거품을 내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거품, 즉 쌀알무늬의 지름은 1000에서 1500km 정도이며 거품 하나의 수명은 몇 분 정도입니다. 쌀알무늬에서 움직이는 물질의 속도는 초속 400m를 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튼튼한 로켓이라도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질 거예요. 태양의 엄청난 중력으로 강화된 이른바 파동의 충격은 경이로운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태양여행 심층편. 로켓이 어떻게든 광구를 통과했다고 해볼게요. 그렇게 하면 로켓은 물질이 항상 바뀌는 대류층에 도달하는데요. 물질은 별의 심층에서 데워져 상승한 후 그곳에서 차게 식어 다시 원래의 장소로 내려갑니다. 이 물질 순환은 거대한 원기둥 형태를 띠고 있어요. 광구 위에 보이는 쌀알무늬는 이들 원기둥의 맨 위쪽에 있습니다. 대류층의 두께는 약 20만 킬로미터. 중심에게 더 가까워질수록 압력이 높아지고 온도도 높아집니다. 대류층 아래는 방사층인데 방사층 위쪽의 온도는 200만 도 정도이고 그 아래는 700만 도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방사층의 아래, 태양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핵이에요. 핵의 반지름은 값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태양 반지름의 20에서 25% 정도입니다. 목성의 두세 배의 크기를 가진 고온, 고밀도의 구체를 상상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태양 중심 핵의 이미지입니다. 중심 핵의 온도는 1500만 도이고요. 여기서 일어나는 열 핵융합 반응이 바로 햇빛과 열의 근원이 됩니다. 이곳의 압력과 방사선의 수준은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만일 우리 로켓이 광구를 통과할 확률이 1000분의 1이었다고 해도 중심핵에서의 그 확률은 완전히 제로가 됩니다. 지금까지 인류에게 알려져 있는 그 어떤 물질을 사용해도 이 고온과 고압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 로켓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저희들만 지구로 순간이동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처음까지는 좋았는데 아쉽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로켓도 무사히 태양을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우리의 사고 실험 여행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안타깝게도 말이죠. 하지만 태양에 대해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을 알았으니 완전히 헛걸음은 아니었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SNS로 영상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그 모든 응원이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계속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